Recording in progress. 자, 비판적 읽기 가보죠. 자, 타당성을 따지고 공정성을 따지고 적절성을 따지는 것. 이때 타당성이고 옳은 정보가 들어있느냐, 옳은 내용이 들어있느냐, 옳은 말이라고 할 게 있느냐, 타당성. 자, 내용이나 화제된 균형 있게 관점이 글쓴이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화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공정하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냐, 공정성. 그리고 적절성은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자료를 사용했냐, 근거를 잘 사용했냐, 표현은 적절하냐, 이런 것들 따지는 겁니다. 자, 일상적 사례 우리가 봤던 아까 월드컵 김연아 선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경쟁이 긍정적이라고, 선의 경쟁은 발전을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이론과의 견해를 들어서 경쟁은 본성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 원동력은 뭐냐? 히딩크의 리더십인데, 히딩크 감독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다.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여서 선수는 경기 주전에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4강 진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네. 근데 그게 경쟁이 어떤 그런 진출할 수 있는 요소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만으로서 가능했겠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어? 서유라 어디 갔어 이번엔? 어떻게 됐던 거야 서유라? 아, 튕겼어. 깜짝이야. 아, 아까는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이번엔 너 없이 수업하는 거여서 수업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 다시. 어쨌든 그래. 경쟁이 그렇게 됐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을 가게 된 것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했던 선수들, 그리고 국내 리그에서 경쟁을 해서 사인을 쌓은 선수들로 인해 가능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김연아 선수 또한 아사다 마오라는 일본 선수와의 경쟁을 통해서 세계 챔피언,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서 운동 경기의 사례를 통해서 경쟁은 발전을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쟁은 타고난 본성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재밌다.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 그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요 사실에 대해서 학자의 견해 하이징어와 토마스 홉스의 얘기를 합니다. 하이징어는 인간의 경쟁 본능,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자, 놀이하는 것, 유희는 노른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놀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하는 행위 중 가장 큰 특징이고, 이 놀이를 한다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학자는 주장합니다. 자, 이기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람을 누군가의 최후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때문에가 아니네. 요러한 심리를 사람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 그것이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로 나타나고, 그것이 곧 경쟁하는 본능과 연결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경쟁 본능 충족이라는 목적 때문에 놀이를 한다는 거야. 놀이를 통해, 놀이에는 경쟁이 들어가 있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그것을 충족하는, 인정받는,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본성의 세 가지: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 이 셋은 싸움을 불러일으킨대요. 다른 본성도 더 있는데 이 중에 경쟁심은 투쟁하도록, 싸우도록 한다. 그래서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본능이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대한 경쟁의 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 또한 대표적인 그 사례다. 아마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알아둬야 될 거 외에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는 바로 경쟁. 과연 난 이렇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아니,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싶긴 한데. 자, 좀 더 가볼게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기본 원리를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 토대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를 바탕으로 경제가. 자, 그래서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앞서며, 이기적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모두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지. 발전시킨다고 본 거야. 즉, 이기심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자유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경제. 자, 사람들의 욕망, 기업들 간의 경쟁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오늘날 자유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다 보편적으로 퍼져나갔어. 자본주의 원리를 따른 자유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자본주의 기본 경제 원리 토대를 만든 게 애덤 스미스인데 그 사람 자체가 자유 경쟁이 곧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 그러한 경쟁을 통해 이기심을 충족하는 게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추구하는 것. 경쟁에서 부정하거나 경쟁 자체를 경쟁 논리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 자,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해친다.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그런 경쟁 사회는.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다. 반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론. 경쟁은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다. 자,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다. 자,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사회를 이렇게 유독 경쟁 사회라고 부르냐.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과서 비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얘기한 이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인 거지. 있는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좋아 그냥 교과서대로 가자. 역사가 그렇게 흘렀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또 다른 거지. 쉽게 말하면 인류의 역사의 대다수가 신분제 사회였어. 그리고 여전히 신분제라고 쳐봐. 그럼 신분제 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거지. 어쨌든 그래. 이 글쓴이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경쟁이 늘 있어 왔고 유독 지금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 특화된 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공정한 조건과 규칙 가지고 경쟁하는 것.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 필수니까. 공정한 경쟁하기 위한 방식을 논의할 때이다. 자, 제목이 곧 이 글쓴이의 경쟁에 대한 주장입니다.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는 사례로 운동 경기, 운동 선수를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이징하, 홉스, 애덤 스미스를 또 학자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자, 글쓰는 경쟁에 대해 서로를 발전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지만 여기서 나는 지면 패배감과 자존감을 주니까 경쟁보다는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 이게 훨씬 더 그렇죠. 여기 경쟁으로 인해 김연아 선수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뭐 경쟁도 있지만 본인의 성취 욕구와 자신과 노력 같은 것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요거 했니 요거? 학교에서 여기 하든 안 하든 또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음, 똑같은 애가 쓴 건가? 볼게요. 오늘날 현대인은 입시와 취업 등 수많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한다. 좀 전에 얘기했던 애 그거 아니야? 많이 이제 문제지. 따라서 사람들은 경쟁할 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과 경쟁하지 않은 모두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희망과 불안. 자, 하지만 우리는 경쟁과 연대 중 무엇이 진정한 발전의 동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요즘 시대의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경쟁이냐 연대냐. 자, 위대한 선수 한 명 뒤에는 99명 탈락 학생 선수들이 있다. 학생 선수가 10만 명. 이 중 대학 진학 가능한 인원이 10%. 대학 진학 후 직업 선수될 가능성은 이 중에 10%. 즉 운동을 시작해서 직업으로 삼는 비율은 전체 학생 선수의 1%.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중도 탈락 학생 선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가혹하게 짝이 없었다.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자, 요게 이제 조사 결과로서 이게 출처가 되겠네요. 나름 야육 방식의 자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발전은 이처럼 극소수만을 위한 발전이다. 극소수 승자만을 위한 오로지 야육 방식의 논리에 따라 세상을 1%와 99%의 패자로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해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선을 차지하는 핀란드 교육 방식은 협동이다. 우열반 폐지, 등수, 뒤처진 학생을 끌어오는 데 집중한 결과 학업 성취도 편차는 가장 낮으면서도 성취도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핀란드를 사례로 들어서 경쟁으로는 안 된다. 경쟁은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협동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의 반대쪽에 있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 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됐고 자, 요 정도까지 일단 진도를 나가죠. 고생했어. 힘들게. 문제풀이라도 좀 해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